지금 같은 이제 하락장이나 조정장 때는 말 그대로 이 시가를 활용해서 증여를 해라. 부의 이전을 생각하는 타이밍이기도 하다. 이 하락장을 무조건 이성을 잃고만 있는 게 아니라 네.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다. 네, 최근에 이 주식도 부동산도 약세장입니다. 다들 돈이 많이 묶여 있습니다. 좀 안 좋은 소식이죠. 자, 하지만 이런 약세장을 활용해서 오히려 증여를 하면은 절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. 자, 상속 증여 과정에서 이 세율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가격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. 자, 따라서 이 자산값을 과연 얼마를 볼 것이냐,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여기에 대해서 이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. 그래서 다툼도 많고요. 자, 오늘도 이 양도세 전문 이장원 세무사님과 함께 이 상속 증여 과정에서 이 가격, 즉 시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상속 증여에서 이제 중요한 게 그 자산의 값, 한마디로 이제 시가라는 게 중요한데요. 이 시가라는 걸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합니까? 결국은 이제 분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. 이 상증세법상 시가라는 이제 법이 있습니다. 간단하게 시가는 이 매매가액, 수용가액, 공매가액, 감정가액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가고, 그 다음에 혹시나 그 부동산에 담보하고 있는 채권이 있다. 그러면 둘 중에 큰 금액. 결국은 간단하게 아파트를 예시를 많이 들죠. 네. 그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시가고, 말 그대로 이 시가가 없을 때에만 이 보충적 평가 방법,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시지가라고 하죠. 네. 이 공동주택 가격 아니면 개별주택 가격, 이걸 활용해서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이 차순위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. 그렇군요. 이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할 때는 말 그대로 임대를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 환산가액이란 걸 또 계산을 하긴 합니다. 이 간편하게 계산을 하려면 이 월세에서 곱하기 100을 한 다음에 임대 보증금을 더하는 식으로 이 계산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보충적 평가 방법도 마찬가지로 이 담보채권의 이것과 또 비교를 합니다. 네. 결국은 세 가지죠. 이 공시지가, 그 다음에 담보채권액, 그 다음에 임대료 환산가액,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가장 큰 금액으로 이 시가를 본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. 네. 아무튼 저 중에서 제일 큰 거를 기준으로 한다,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. 네. 아파트를 주로 이제 증여나 이런 부분들의 상속에 대해서 많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.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만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, 이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시가라고 많이들 보시죠. 네. 하지만 무조건 아파트가 이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시가인 경우는 아니고, 네. 왜냐하면 거래가액이 이 지금 같은 조정장에서는 거래 자체가 많이 없을 수도 없죠. 있거든요. 말 그대로 증여 같은 경우는 증여일 전 6개월, 그다음에 후 3개월 내에 이 유사매매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, 물론 이제 약간 평가심의위원회 같은 걸 열면 전 2년이라 후 더 긴 기간까지도 인정을 하지만 그건 약간 예외로 두고,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 개를 이 가액으로 적용하느냐?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이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느냐, 그리고 주거 전용 면적 차이가 5% 있느냐,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가격의 차이가 5% 있느냐. 대부분 이런 것들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. 이 본인의 시가가 얼마로 적용되는지, 이 세법상 시가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네. 저는 지금 같은 이제 하락장이나 조정장 때는 말 그대로 이 시가를 활용해서 증여를 해라. 물론 이제 가격이 줄어든 거는 쓰라린 느낌이긴 하지만, 이 증여를 통해서 이 자녀가 이 부의 이전을 받고 자녀가 이 조정장이 회복됐을 때는 그야말로 이 껑충 뛰어올린 자산 가치에 대해서 이 자녀가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부의 이전을 생각하는 타이밍이기도 하다. 이 하락장을 무조건 이성을 잃고만 있는 게 아니라 네.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다. 네. 그래서 저는 이 시가 평가를 잘 활용해서 말 그대로 증여세를 줄이는 걸 전략을 짜봐라. 왜냐면 아파트도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있지만 감정 평가가 우선합니다. 그렇다면 이 거래량이 많이 없다. 왜냐면은 이 6개월 전에 거래가 20억 원이었다. 하지만 지금 약간 조정장이고, 그다음에 거래가 거의 없다. 그러면 이 지금 말 그대로 시세는 이 오가는 시세는 17억 원이다. 그러면 감정 평가를 통하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% 정도를 더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6억 원까지 낮춘다 그러면 자녀가 내야 되는 증여세가 더 낮아지죠. 그렇죠. 그럼 16억 원으로 이 증여를 계획할 수 있는 겁니다. 네. 말 그대로 이 조정장에서 이 시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, 최대한 이거를 활용했으면 좋겠고요. 네.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값이 좀 약세고요. 그리고 아파트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여나 뭐 작년에 최고가로 거래된 걸 갖다가 이 증여세를 낸다 그러면 좀 억울하니까, 이럴 경우에는 좀 감정 평가를 활용해서 최근 시세를 좀 반영한 감정 평가를 정확히 활용해서 하면
이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된다. 좀 이런 얘기네요. 예, 맞습니다. 물론 자녀가 낮은 취득가액으로 받는 상황이니까 이 국제적인 정세나 지금 경제 환경이 좀 나아졌을 때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하면 그 양도소득세 부분은 이제 감당은 해야겠지만 네. 이 어찌됐던 이 하락장에서 증여세를 좀 줄일 수 있다. 네. 예.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되면 본인이 감정평가사를 찾아서 의뢰하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까? 예, 대부분 이제 감정평가사님들을 직접적으로 연락을 통해서 네. 뭐 탁상 감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네. 한 비교를 좀 해보시고 본인에게 좀 유리한 가액이 나오신 분과 이 협의를 통해서 감정평가서를 받으시면 됩니다. 아, 그러면 그 감정평가서를 세무서에 제출을 하는 거군요. 예, 신고서에 이 감정평가서를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네.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공시지가라고 하죠. 공시지가 10억 원 미만인 그 부동산에 대해서 증여를 할 때는 이 감정평가가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. 네. 10억 원이 이제 넘어가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. 평균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네.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? 감정평가 비용? 제가 뭐 다 가늠할 수는 없지만 이 부동산의 위치나 환경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이 부동산 공시지가나 자산 가치가 10억 원 정도다라고 하면 한 100만 원 정도에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100만 원을 쓰더라도 본인의 절세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주식 관련해서도 좀 소갈이 하는 분들이 최근에 많아요. 코인도 뭐 제 주위에도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하고요. 근데 이런 걸 또 증여에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. 예. 네, 맞습니다. 간단하게 상장 주식 평가 방법 말씀드리면 네. 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 평가 기준일 이전 이후 2개월입니다. 2개월의 종가 평균액으로 이 상증세법상 시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네. 말 그대로 이 증여의 포인트가 지금 약간 어려워서 많이 하락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자녀에게 증여를 해서 말 그대로 국제 정세가 좀 나아지거나 경제 환경이 나아지면 올라간 상승분에 대해서는 자녀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죠. 그렇죠. 이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선 코인도 이 전후 1개월에 이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상자산 이 사업자 있지 않습니까? 그 네 군데에서의 그 평균액으로 이 결국은 시가를 매기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걸 잘 헷갈려 하시는데 이 가상자산 양도가 이번 세제 개편에도 나왔지만 이 25년도부터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겠다라고 했죠. 네. 그래서 이 거래가 이 과세가 되지 않는 거다. 가상자산은 이 양도를 하더라도 이 지금은 추징을 안 하고 있죠. 안 하고 있죠. 과세가 되고 있지 않는데 이 상속가 증여에 대해서는 시가를 이미 매겨서 상속가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고 있다라는 네. 점. 이 부분을 구분해서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혹시나 이 상반기 때 증여를 했는데 이 자산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부동산이 아니라 혹시 상장 주식이다라고 하면 증여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를 하는데 네. 이 상장 주식은 전후 2개월 이내 평균액으로 시가를 잡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주식이 계속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 증여를 반환하는 것도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원래 원성에 뭘 하는 거예요? 예, 맞습니다. 네. 금전 같은 경우는 증여를 하고 나서 반환을 하더라도 그 전체에 대해서 전부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데 금전 이외의 자산은 증여 반환을 다 인정을 해줍니다. 신고기한 이내에 하게 되면 준 것도 취소, 다시 받은 것도 취소가 되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거죠. 그러면 낮아진 시가로 다시 한번 증여 포인트를 잡으시는 그럼 겁니다. 증여세가 더 낮아진다는 얘기네요. 예, 맞습니다. 그것도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증여를 한 다음에 3개월 이내에는 증여를 원상회복할 수 있다. 지금 그런 얘기네요. 예, 맞습니다. 신고 기한 이내에 네.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. 네, 네. 가치가 더 낮아졌으면 다시 한번 증여 포인트를 하반기로 잡아볼까? 네.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죠. 네. 야, 참 이 전문가들만 아는 정말 꿀팁 정보인 것 같습니다. 자, 저희는 지금까지 이 부동산과 주식 약세장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좀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지 이 시가, 가격 문제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